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 건물 관리 솔직히 어머니가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고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내려앉습니다. 종이가 바닥으로 흩어집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사고 납니다. 말은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손짓은 점점 커집니다. 명의도 어머니 거 아니면서 왜 아직도 이걸 붙들고 계시는 건데요? 맞은편에 이정수는 앉아 있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둔 채입니다. 서류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 안의 소리는 점점 커지는데 이정수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장면만 보면 누가 봐도 큰 소리를 낸 쪽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정순이 그날까지 어떤 날짜를 적어두었는지, 어떤 서류를 정리해 두었는지 말입니다. 이정수는 설명하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선택을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더 크게 말했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끝까지 남겼는지, 누가 마지막까지 지켜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정순이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관리사무소입니다. 이정순입니다. 3층 누수건으로 연락드려요. 아,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처리됐어요. 이정수는 말을 멈췄어요. 네. 며느리분이 어제 연락 주셔서 업체 연결해 드렸어요. 내일 오전에 술이 나간대요. 제가 연락한 적 없는데요. 어머니 대신 관리 업무 처리하신다고 하셔서요. 앞으로는 며느리분이 참고시라고. 이정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문의 사항 있으세요? 아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정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노트를 펼쳤어요. 연필로 적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접촉. 강유미 주창구 지정. 본인 배제. 3월 13일.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3층 복도를 방금 확인했을 때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세입자 김영수가 관리실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계세요? 이정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 저 관리비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며느리분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어요? 왜요?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며느리분한테 연락하래서요. 할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이제 며느리분이 담당하신대요. 이정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 그거 제가 하는 건데요. 네.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김영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그럼 일단 며느리분 연락처 주시면 안 될까요? 급한 거라서요. 이정수는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김영수는 나갔어요. 이정수는 관리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세입자 김영수, 며느리 연락처 요청, 관리사무소 안내받음, 3월 13일, 연필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저녁 5시 관리사무소 직원 최성우가 관리실로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정순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들어오세요. 최성우는 안으로 들어와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부터 관리 업무 처리 방식이 좀 바뀌어요. 뭐가요? 모든 서류는 보호자 확인 후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정수는 서류를 받습니다. 보호자요? 네, 며느리분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최성우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편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정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사인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건 관리사무소 내부 규정이라서 따로 동의 필요 없어요. 최성우는 서류를 다시 챙겼어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정수는 의자에 앉았어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보호자 확인제도 시행. 본인 동의 불필요. 3월 15일. 연필을 놓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서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관리사무소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뜯어서 내용을 봤어요. 관리비 정산 일정 안내문이었습니다. 일정 조율 담당자란에 강유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정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리사무소입니다. 이정순입니다. 정산 일정 안내문 받았는데요. 아, 네. 며느리분이랑 이미 조율 끝났어요. 제가 하는 건데요. 어머니, 며느리분이 지난주에 오셔서 다 정리하셨어요. 날짜도 잡으시고요. 이정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언제요? 3월 14일이요. 어머니 몰랐어요? 아니요. 아, 그럼 며느리분한테 확인해 보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이정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정산 일정 조율. 강유미 단독 진행. 본인 사전 통지 없음. 3월 15일. 연필로 밑줄을 2번 그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겼습니다. 사흘 전부터 오늘까지 항목이 5개 적혀 있었어요. 모두 강유미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이정수는 연필을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3월 12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날 아침 이정수는 6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는데 거울은 보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서 김치통을 꺼냈지만 뚜껑을 열지 않은 채 다시 넣었어요. 식탁 위 노트를 펼쳤습니다. 5층 복도등 교체 필요. 3층 누수 확인 완료. 연필로 날짜를 적었어요. 2025년 3월 12일. 노트를 덮으면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는데 복도에 찬 공기가 스쳤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5층 복도등 아래 섰어요. 전구를 올려다보면서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기 철물점까지 걸어갔어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몇 개 드릴까요? 2개요. 주인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정수는 지갑을 열면서 지폐를 꺼냈습니다. 거스름 돈을 받아 지갑에 넣었어요.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5층까지 올라가서 전구를 교체했어요. 스위치를 눌렀는데 불이 들어왔습니다. 노트를 꺼내 적었어요. 5층 복도등 교체 완료. 3월 12일.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그래.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들를게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강유미가 서 있었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이정수는 문을 열어주면서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유미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찻잔을 꺼내면서 찬물을 따랐습니다. 유미 앞에 찻잔을 놓았어요. 고맙습니다. 유미는 서류 봉투를 열면서 종이 몇 장을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관리하시는 거 많이 힘드시죠? 이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 해서요. 관리비 정산이나 세입자 문제 같은 거요.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일처리가 좀 느려지신 것 같아서요. 세입자들도 불편해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정수는 찻잔을 들면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관리사무소랑 이야기 좀 해봤는데 어머니가 직접 하시는 것보다 제가 중간에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대요. 유미는 서류를 밀면서 이정순 쪽으로 넘겼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관리 위임 동의서예요. 간단하게 사인만 하시면 돼요. 이정수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어머니, 지금 사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관리비 정산 들어가거든요. 다음에 유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면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관리사무소에서 어머니 손 떼게 하래요. 책임 못 진대요. 이정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미는 계속 말했어요. 저도 이 집 식구고 진호 오빠 명의 건물이니까 제가 관리하는 게 맞죠? 어머니는 이제 좀 쉬세요. 명의가 누구 건지는 나도 알아. 그럼 더 이상 고집 부리시면 안 되죠. 유미는 일어났습니다. 진호 오빠랑 상의해 보세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이정수는 문까지 배웅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정수는 소파에 앉아서 찻잔을 들었어요. 식은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6시 아들 진호가 들어왔어요. 엄마, 유미가 오늘 다녀갔죠? 응. 그 서류 얘기 들었어? 들었어. 진호는 냉장고를 열면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엄마, 사실 유미 말이 맞는 것 같아. 요즘 관리하시는 거 보면 좀 벅차 보여. 이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미한테 맡기면 편하실 텐데. 내가 할 수 있어. 엄마, 그게 아니라. 진호는 말을 멈추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봐. 제발. 진호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하면서 국을 끓였어요. 진호를 불렀습니다. 밥 먹어라. 진호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정수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노트를 펼쳤어요. 연필로 적었습니다. 강유미 방문. 관리 위임 동의서 제시. 거부. 박진호 재요청. 보류. 날짜를 적었어요. 3월 12일. 그날 밤 이정수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관리실로 내려갔어요. 3층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바닥이 젖어 있었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물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이미 전화를 한 뒤였습니다. 세입자는 이미 안내를 받은 뒤였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이정수는 그 모든 것을 노트에 적었어요. 그리고 3월 15일 저녁 다시 거실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겼습니다. 연필을 들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맨 위에 적었습니다. 확인 필요사항. 그 아래 항목을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관리사무소 최초 접촉 일시. 세입자 연락처 제공 경로. 정산 일정 조율 과정. 보호자 제도 시행 근거. 노트를 덮으면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을 꺼내서 손에 쥐었어요.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도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서랍을 닫고 열쇠로 잠갔습니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불을 껐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덮었어요.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이정수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빗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정수는 관리실 책상에 앉아서
장부를 정리했어요. 관리비 내역을 한 줄씩 확인하면서 연필로 체크했습니다. 4층 김영수, 납부 완료. 3층 최민호, 미납. 노트에 적었어요. 최민호 독촉 전화 필요. 전화를 들면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는데 받지 않았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미응답. 제시도 필요. 문이 열렸어요. 유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무슨 일이니? 유미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놓으면서 의자에 앉았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가 처리 안 하신 서류들이 좀 있대요. 이정수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내가 할게. 어머니, 이렇게 계속 미루시면 안 돼요. 세입자들 불만도 쌓이고요. 유미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수도 계량기 점검 신청서, 소방 안전 점검 동의서, 재개발 설명회 참석 신청서. 다 기한 지났어요. 이정수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신 처리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쉬세요. 내가 직접 할 수 있어. 어머니,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74이에요. 이제 좀 쉬셔야죠. 유미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제가 내일 관리사무소 가서 정리하고 올게요. 유미는 일어나면서 문을 나갔습니다. 이정수는 노트를 펼쳤어요. 강유미 관리실 방문. 서류 회수. 3월 22일. 연필을 놓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다음 날 이정수는 은행에 갔어요. 창구 앞에 서서 통장을 건넸습니다. 관리비 입금 내역 확인해 주세요. 직원 서미경이 통장을 받아 확인했어요. 잠깐만요. 서미경은 컴퓨터를 보면서 화면을 넘겼습니다. 어머니, 요즘 며느리분이 자주 오시던데요. 네. 강유미 씨요. 어머니 통장 관련해서 문의 많이 하셨어요. 이정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문의요? 잔액 조회랑 거래 내역이요. 본인 확인이 안 돼서 안 알려드렸는데요. 서미경은 통장을 돌려주면서 말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본인 확인 강화 신청하세요. 요즘 이런 일 많거든요. 이정수는 통장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은행을 나왔어요. 골목을 걸으면서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노트를 펼쳤어요. 강유미 은행 방문. 통장 조회 시도 거부됨. 3월 23일. 연필을 놓으면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확인했어요. 도장을 꺼내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어요. 오후에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재개발 설명회 참석 신청서 받으셨죠? 못 받았는데요. 어제 며느리분이 가져가셨어요. 제출하신다고 하셔서요. 이정수는 말을 멈췄어요. 제가 직접 하려고요. 아, 그래요? 그럼 며느리분한테 다시 받으셔야겠네요. 저희는 이미 인계했거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정수는 노트를 펼쳤어요. 재개발 설명회 신청서, 강유미 회수, 본인 미확인. 3월 23일.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저녁에 진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유미가 요즘 관리 일 많이 도와드린대요. 그래. 좋은 일 아니에요? 엄마도 편하시고. 이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유미한테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얘도 나름 신경 쓰는 거잖아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정수는 노트를 펼쳤어요. 박진호 전화. 강유미 관리 업무 언급. 3월 23일. 연필로 선을 그으면서 항목을 구분했습니다. 며칠 뒤 세입자 김영수가 관리실 문을 두드렸어요. 이정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 관리비 영수증 좀 주세요. 잠깐만요. 이정수는 서류함을 뒤지면서 영수증을 찾았습니다. 저기요, 요즘 며느리분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지난번에 복도에서 며느리분 보고 인사했더니 본인이 관리한다고 하시던데. 이정수는 영수증을 건넸어요. 제가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김영수는 나갔습니다. 이정수는 노트를 펼쳤어요. 김영수 증언. 강유미 관리 주체 자칭. 3월 25일.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날 오후 이정수는 구청에 갔습니다. 재개발 담당 부서 앞에 섰어요. 재개발 설명회 참석 신청하러 왔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이정순이 주소를 말했어요. 직원은 컴퓨터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여기요. 이미 신청 들어왔는데요. 제가 한 적 없는데요. 보호자분이 대리 신청하셨어요. 강유미 씨요. 이정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보호자 동의로 접수했대요. 제가 직접 하려고요. 그럼 보호자분한테 확인하시고 다시 오세요. 저희는 이미 처리됐거든요. 이정수는 구청을 나왔어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재개발 설명회 신청, 강유미 대리 접수, 보호자 명목, 3월 25일. 연필로 별표를 2번 그었습니다. 건물로 돌아와서 2층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유미가 나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재개발 신청서 어디 있니? 아, 그거요. 제가 처리했어요. 내가 한다고 했잖아.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제가 대신 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이정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언제? 지난주 화요일이요. 관리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들었어. 어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잊으신 거예요. 유미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메모라도 해두세요. 문이 닫혔어요. 이정수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지난주 화요일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3월 18일. 관리실 정리. 5층 복도 등 점검. 세입자 계약서 정리. 강유미 방문 기록은 없었어요. 이정수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3월 25일 항목에 추가로 적었어요. 강유미 주장 3월 18일 통보했다고 함. 본인 기록 해당 날짜 접촉 없음. 연필로 동그라미를 3번 그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이정수는 노트를 펼쳐놓고 항목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5개 항목이 추가됐어요. 이정수는 3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맨 위에 적었어요. 날짜별 정리. 그 아래로 한 줄씩 내려가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3월 12일. 강유미 관리 위임 동의서 제시. 거부. 3월 13일. 최성호 관리사무소 창구 변경 통보. 사후 통보. 3월 14일. 강유미 정산 일정 단독 조율. 사전 통지 없음. 3월 15일. 최성호 보호자 제도 시행 통보. 본인 동의 불필요. 연필을 멈추고 다음 줄로 넘어갔어요. 3월 18일. 강유미 주장 재개발 신청 통보했다고 함. 본인 기록 없음. 3월 22일. 강유미 관리실 방문하여 서류 회수. 본인 미확인. 3월 23일. 강유미 은행 방문하여 통장 조회 시도. 거부됨. 같은 날짜 아래 한 줄 더 적었습니다. 3월 23일. 강유미 재개발 신청서 회수. 본인 미확인. 3월 25일.
강유미 구청 방문하여 대리 접수. 보호자 명목. 이정수는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연필을 들어 3월 18일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3월 25일 옆에도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두 동그라미를 천천히 선으로 연결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면서 서랍을 열었어요. 도장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그대로 서랍을 닫았어요. 불을 껐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덮었어요.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은 조용했어요. 빗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이정수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났어요. 세면을 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정형외과 정기검진. 연필로 체크하면서 노트를 덮었어요.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까지 갔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번호표를 받아들었어요. 15번. 30분쯤 기다렸습니다. 이름이 불렸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무릎 상태 괜찮으세요? 계속 이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네. 다음 검진은 6개월 후에 오세요. 이정수는 처방전을 받아 나왔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고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주머니에 넣으면서 시계를 봤어요. 11시 40분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건물로 돌아왔어요. 관리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 3개가 놓여 있었어요. 모두 관리사무소 봉투였습니다. 하나씩 뜯어서 확인했습니다. 소방 안전 점검 일정 변경 안내. 담당자 강유미. 수도 계량기 교체 일정 안내. 담당자 강유미. 재개발 동의서 접수 확인증. 제출인 강유미. 이정수는 전화를 들었어요.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리사무소입니다. 이정순입니다. 안내문 3개 받았는데요. 아, 네. 이미 처리됐어요. 제가 확인한 적 없는데요. 며느리분이 지난주에 오셔서 다 조율하셨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다고 하시던데요. 이정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언제요? 3월 20일이요. 그날은 병원 갔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며느리분이 착각하신 건가 보네요. 전화가 끊겼어요. 이정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3월 20일 항목을 확인했어요. 병원 정기검진. 오전 9시 30분 출발. 오후 12시 귀가. 연필을 들어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최성호 증언 강유미 3월 20일 방문 주장. 소방수도 재개발 처리. 본인 당일 병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오후에 세입자 김영수가 관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정순이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소방 점검 날짜 바뀐 거 맞아요? 네, 4월 2일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저번 주에 며느리분한테 물어봤을 때는 3월 30일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정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한테요? 네, 복도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김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 날짜가 2번 바뀐 건가? 이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 뭐 별일 아니겠죠. 그럼 저 들어갈게요. 김영수는 나갔어요. 이정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김영수 증언. 강유미 소방 점검 3월 30일이라 안내. 실제 변경 일자 4월 2일, 3월 29일. 연필로 별표를 그렸어요. 다음 날 이정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앞에 서서 통장을 건넸어요. 입출금 내역 확인해 주세요. 직원 서미경이 통장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지난주에 며느리분이 또 오셨어요. 또요? 네, 이번엔 대리 출금 신청서 들고 오셨는데요. 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이정수는 말을 멈췄어요. 제가 도장 찍은 적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며느리분이 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기억 못 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서미경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도장 찍힌 거 맞죠? 이정수는 서류를 봤습니다. 도장은 자기 것이 맞았어요. 날짜는 3월 20일이었습니다. 이거 사본 주실 수 있어요? 잠깐만요. 서미경은 복사를 해서 건넸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상한 일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이정수는 사본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은행을 나왔습니다. 건물로 돌아와서 집에 들어갔어요. 서류를 펼쳐놓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3월 20일 항목을 다시 확인했어요. 병원 정기검진. 오전 9시 30분 출발. 오후 12시 귀가. 이정수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새 항목을 적었어요. 은행 대리 출금 신청서. 본인 도장 날인. 날짜 3월 20일. 본인 당일 병원. 3월 30일. 동그라미를 3번 그렸습니다. 저녁에 진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유미가 말씀드렸다는데. 기억 안 나세요? 못 들었어.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정수는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맨 위에 적었습니다. 3월 20일 검토. 그 아래 한 줄씩 적어 내려갔어요. 최성우 증언. 강유미 관리사무소 방문. 소방수도 재개발 처리. 서미경 증언. 강유미 은행 방문. 대리 출금 신청서 제출. 본인 기록. 3월 20일 오전 9시 30분 병원 출발. 오후 12시 귀가. 이정수는 연필을 들었어요. 최성우 이름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강유미 이름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두 이름을 선으로 연결했습니다. 그 옆에 3월 20일을 적었어요. 노트를 덮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연필을 내려놓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을 꺼내서 손에 쥐었어요.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도장을 보면서 멈춰 있었어요. 불을 껐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덮었어요.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은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정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세면을 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할 일을 확인했어요. 관리실 청소, 세입자 관리비 독촉, 5층 복도 등 점검, 연필로 체크하면서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려다 멈췄어요. 가방 옆주머니가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종이 한 장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어요.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3월 20일. 이정수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3월 20일 항목을 찾았어요. 병원 정기검진. 오전 9시 30분 출발. 오후 12시 귀가. 영수증을 노트 옆에 놓았습니다. 진료시간 오전 10시 20분. 수납시간 오전 11시 5분. 노트를 덮고 가방에 영수증을 넣었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으로 갔어요. 창구 앞에 섰습니다. 서미경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3월 20일 출금 신청서 사본 주실 수 있어요? 서미경은 잠시 멈췄습니다. 사본이요? 네. 잠깐만요. 서미경은 컴퓨터를 확인하면서 서류를 찾았어요. 파일을 꺼내서 복사기로 갔습니다. 복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여기요.
이정수는 사본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봤어요. 신청 날짜 3월 20일. 신청 시간 오전 10시. 신청인 강유미. 대리인 확인 이정순 도장 날인. 이정수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그날 오전 10시에 직접 오셨다는데요. CCTV에도 있어요. 이정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CCTV요? 네, 며느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니랑 같이 왔다고. 이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건물로 돌아가지 않고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최성우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3월 20일 접수 기록 확인하고 싶은데요. 최성우는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접수대장을 꺼내서 펼쳤어요. 여기 있네요. 소방 점검 일정 변경이랑 재개발 동의서요. 사본 받을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최성우는 페이지를 복사했습니다. 이정순에게 건넸어요. 여기요. 이정수는 사본을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접수 날짜 3월 20일. 소방 점검 일정 변경 신청. 접수 시간 오전 9시 40분. 신청인 강유미. 재개발 동의서 제출. 접수 시간 오전 9시 45분. 제출인 강유미. 이정수는 사본을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건물로 돌아와서 집에 들어갔어요. 식탁에 가방을 내려놓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영수증을 먼저 펼쳤어요. 3월 20일. 진료시간 오전 10시 20분. 수납시간 오전 11시 5분. 은행 사본을 그 옆에 놓았습니다. 3월 20일. 신청시간 오전 10시. 관리사무소 사본을 그 아래 놓았어요. 3월 20일. 접수시간 오전 9시 40분. 오전 9시 45분. 이정수는 3장의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노트를 꺼내 펼쳤어요. 3월 20일 항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병원 정기검진. 오전 9시 30분 출발. 오후 12시 귀가. 이정수는 연필을 들었어요. 3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맨 위에 적었어요. 3월 20일 시간 대조. 그 아래 한 줄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전 9시 30분. 본인 병원 출발. 오전 9시 40분. 강유미 관리사무소 접수. 소방점검. 오전 9시 45분. 강유미 관리사무소 접수. 재개발 동의서. 오전 10시. 강유미 은행 방문. 대리 출금 신청. 오전 10시 20분. 본인 병원 진료. 오전 11시 5분. 본인 병원 수납. 오후 12시. 본인 귀가. 이정수는 연필을 내려놓고 다시 읽었습니다.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까지.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은행 사본을 자세히 봤습니다. 대리인 확인란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정순의 도장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도장을 꺼내서 서류 옆에 놓았습니다. 도장과 서류의 날인을 비교했어요. 같았습니다. 이정수는 도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서류 3장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투명 파일을 꺼내서 서류를 넣었어요. 파일 겉면에 연필로 적었습니다. 3월 20일. 파일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서랍을 닫고 열쇠로 잠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3월 20일 시간 대조 페이지를 다시 봤어요. 강유미 이름이 3번 나왔습니다. 최성우 이름 옆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서미경 이름 옆에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두 이름을 선으로 연결했어요. 그 위에 강유미를 적었습니다.
새 이름을 다시 선으로 연결했어요. 노트를 덮지 않고 펼쳐둔 채로 뒀습니다. 불을 껐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덮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창밖은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빗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정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수는 6시 30분에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젯밤 적어둔 페이지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어요. 3월 20일 시간 대조.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었습니다. 멈춰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이정수는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세면을 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젯밤 적어둔 페이지가 그대로 있었어요. 3월 20일 시간 대조. 오전 9시 30분. 본인 병원 출발. 오전 9시 40분. 강유미 관리사무소 접수. 오전 10시. 강유미 은행 방문. 오전 10시 20분. 본인 병원 진료. 이정수는 손가락으로 한 줄씩 짚어가며 읽었어요. 노트를 덮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투명 파일을 꺼냈어요. 서류 3장을 확인했습니다. 병원 영수증, 은행 출금 신청서 4본, 관리사무소 접수대장 4본. 파일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로 넘겼어요. 맨 위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4월 7일. 그 아래 한 줄을 적었어요. 은행 방문. CCTV 확인 요청. 노트를 덮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집을 나섰어요.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앞에 섰어요. 서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네요. 3월 20일 오전 10시 CCTV 확인하고 싶어요. 서미경은 잠시 멈췄어요. CCTV요? 네. 어머니, 그건 본인만 볼 수 있어요.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이정수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서미경에게 건넸어요. 잠깐만요. 서미경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키보드를 치면서 화면을 봤어요. 어머니, 이런 경우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이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CCTV는 지점장 승인이 필요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갔어요. 이정수는 창구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어요. 서미경이 돌아왔습니다. 뒤에 지점장이 따라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현수입니다. 네. CCTV 확인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확인하고 싶어요. 박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이정수는 박현수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박현수는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열었어요. 3월 20일 오전 10시 전후 영상 찾아볼게요.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화면이 넘어갔어요. 여기 있네요. 영상이 멈췄습니다. 오전 9시 55분. 화면에 사람 하나가 들어왔어요. 강유미였습니다. 유미는 창구로 걸어가서 서류를 꺼냈어요.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류에 뭔가를 적고 도장을 꺼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를 건네고 영수증을 받았어요. 오전 10시 2분. 유미는 은행을 나갔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이정수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아니시죠? 아니에요. 박현수는 키보드를 멈췄어요. 어머니,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본인 확인 강화부터 신청하고 싶어요. 네, 그거부터 하시죠. 박현수는 서류를 꺼냈어요. 이 서류 작성하시면 앞으로 본인만 출금 가능하게 설정됩니다. 이정수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본인 확인 강화 신청서, 신청인 이정순, 신청 사유 대리인 출금 제한, 서류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어요. 박현수에게 건넸습니다. 처리해 드릴게요. 영수증 드릴게요. 박현수는 영수증을 출력해서 건넸어요. 이정수는 영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실을 나왔어요. 은행을 나와서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4월 7일 항목을 확인했어요. 은행 방문, CCTV 확인 요청, 그 아래 추가로 적었습니다. CCTV 확인 완료. 3월 20일 오전 9시 55분. 강유미 단독 방문 확인. 본인 확인 강화 신청 완료. 노트를 덮고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맨 위에 적었습니다. 4월 8일. 그 아래 한 줄을 적었어요. 관할 기관 방문 예정. 연필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투명 파일을 꺼냈어요. 은행 영수증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파일을 서랍에 다시 넣고 잠갔어요. 책상 위 달력을 펼쳤습니다. 4월 8일을 찾았어요.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달력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서 문을 닫았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정수는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세면을 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4월 8일. 관할 기관 방문 예정. 노트를 덮고 서랍을 열었어요.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어요. 병원 영수증, 은행 출금 신청서 사본, 관리사무소 접수대장 사본, 은행 CCTV 출력물, 본인 확인 강화 신청 영수증 5장이었습니다. 파일을 가방에 넣었어요.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경찰서 앞에서 내렸습니다. 건물로 들어갔어요. 민원실 입구에 섰습니다. 번호표 발급기 앞으로 갔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번호표가 나왔어요. 37번.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구를 봤어요. 직원 2명이 민원인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20분. 이정수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35번. 누군가 일어나서 창구로 갔습니다. 다시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36번. 또 한 명이 일어났어요. 이정수는 번호표를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5분이 더 지났어요. 37번. 이정수는 일어났습니다. 창구로 걸어갔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름표에 김태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정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투명 파일을 꺼냈어요. 서류를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병원 영수증, 은행 사본, 관리사무소 사본, CCTV 출력물, 영수증 5장을 나란히 놓았어요. 김태훈이 서류를 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확인해 주세요. 김태훈은 서류를 하나씩 집어들었어요. 병원 영수증을 먼저 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3월 20일. 은행 사본을 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3월 20일. 관리사무소 사본을 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3월 20일. 김태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가족 간 일은 민사예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운데요. 이정수는 CCTV 출력물을 가리켰습니다. 김태훈이 출력물을 집어들었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강유미가 은행 창구에서 도장을 찍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9시 55분. 김태훈은 병원 영수증을 다시 봤어요. 진료 시간 오전 10시 20분. 은행 사본을 다시 봤습니다. 신청 시간 오전 10시. 김태훈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서류를 다시 펼쳐놓고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영수증 옆에 은행 사본을 놓았어요. 관리사무소 사본을 그 옆에 놓았습니다. CCTV 출력물을 맨 위에 놓았어요. 김태훈은 시간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병원 출발. 오전 9시 40분. 관리사무소 접수. 오전 9시 55분. 은행 방문. 오전 10시 20분. 병원 진료. 김태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이에요. 이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 배정해 드릴게요. 진술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김태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이정수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어요. 김태훈이 돌아왔습니다. 뒤에 다른 경찰관이 따라왔어요. 안녕하세요. 금융범죄 담당 이수진입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정수는 이수진을 따라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이수진은 컴퓨터를 켜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진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정순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세요. 이정순이 번호를 말했어요. 이수진은 키보드를 치면서 화면을 봤습니다.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이정수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3월 20일 시간 대조 페이지를 폈어요. 3월 20일 제가 병원에 간 날입니다.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해서 오후 12시에 돌아왔어요. 네. 같은 날 오전 9시 40분 며느리가 관리사무소에서 제 이름으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수진이 키보드를 쳤어요. 오전 10시에는 은행에서 제 도장을 사용해 출금 신청을 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신 건가요? 아니요. 도장은 어디 보관하세요? 집 서랍에 잠가뒀어요. 며느리분이 접근 가능한가요? 같은 건물 2층에 살아요. 이수진은 계속 기록했습니다. CCTV는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은행에 요청했습니다. 다른 증거도 있나요? 이정수는 투명 파일을 건넸어요. 이수진이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거 사본 제출하셔야 해요. 여기 있어요. 이정수는 서류 사본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수진이 받아서 파일에 끼웠어요. 진술서 출력할게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이수진이 종이를 이정순 앞에 놓았어요. 여기 확인하시고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정수는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끝에 이름을 적었어요. 도장을 꺼내 찍었습니다. 이수진에게 건넸어요. 접수증 드릴게요. 이수진은 접수증을 출력해서 건넸습니다.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추가 조사 필요하면 다시 오셔야 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정수는 접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경찰서를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버스를 타고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를 폈어요. 맨 위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4월 8일. 그 아래 한 줄씩 적어 내려갔어요. 경찰서 방문. 금융범죄 신고 접수 완료. 담당 이수진 경사.
접수번호 2024345678. 조사 예정. 일주일 내 연락. 노트를 덮었습니다. 투명 파일을 꺼냈어요. 접수중을 파일에 넣었습니다. 서류가 6장이 되었어요. 파일을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이정수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어요. 진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어디요? 그냥. 엄마,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이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었어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4월 8일 항목을 확인했어요. 연락대기. 노트를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불을 껐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덮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창밖은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정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유미는 오전 8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커피를 끓였어요. 컵을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켰어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새 메시지는 없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8시 15분.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으로 갔어요.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시어머니 대리 출금하러 왔어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정순이요. 직원이 키보드를 쳤어요.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리 출금이요? 본인 확인 강화로 불가능합니다. 유미는 말을 멈췄어요. 네. 본인만 출금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언제요? 4월 7일에 신청하셨네요. 유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른 업무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유미는 은행을 나왔어요.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관리사무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관리사무소입니다. 저 강유미인데요. 소방 점검 일정 확인하려고요. 아, 네. 잠깐만요. 직원이 서류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께 직접 확인해야 해요. 유미는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대리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죄송한데 요즘은 본인 확인 원칙이에요. 어머니께 연락 주시라고 전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유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유미 씨 맞으시죠? 네. 금융 관련 확인 전화입니다. 이정순 씨 보호자시죠? 유미는 손을 멈췄어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미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유미야, 지금 어디야? 집에. 엄마 좀 봤어? 아니. 진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유미야, 3월 21일에 너 어디 있었어? 유미는 말을 멈췄습니다. 왜? 엄마가 그날 병원 간 날이라는데. 아, 그랬나? 너 그날 관리사무소 갔었잖아. 유미는 입을 다물었어요. 유미야? 응,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미는 휴대폰을 소파에 놓았어요. 책상으로 가서 달력을 펼쳤습니다. 3월로 넘겼어요. 20일 날짜를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었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3월 20일 항목을 찾았어요. 관리사무소 방문. 오전 9시 40분. 은행 방문.
오전 10시 유미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달력을 다시 봤어요. 3월 20일 병원 가는 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미는 의자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순이 서 있었어요. 들어와. 유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이정수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덮여 있었습니다. 유미는 이정순 맞은편에 섰어요. 어머니 이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이정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유미는 말을 이어갔어요. 관리사무소랑 은행 일 말이에요. 제가 날짜를 잘못 기억했나 봐요. 이정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미는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정순이 고개를 돌렸어요. 유미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유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올게요. 유미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문을 닫았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2층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습니다. 모두 번호 미표시였어요. 유미는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불을 켜지 않았어요. 거실이 어두워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졌어요.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세면을 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4월 8일 항목을 확인했어요. 경찰서 접수 완료. 연락대기. 노트를 덮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정수님 맞으시죠? 네. 금융범죄 담당 이수진입니다. 네. 조사 진행 중입니다. 관련자 출석 요청드립니다. 이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시는 문자로 발송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정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도착했어요. 출석 요청 안내. 일시 4월 15일 오전 10시. 장소 관할 경찰서. 이정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3페이지에 적었어요. 4월 15일. 출석 예정. 오전 10시. 노트를 덮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7시.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장부를 정리했어요. 오전 9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정수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집 문을 열었습니다. 강유미가 서 있었어요. 들어와. 유미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이정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미는 맞은편에 섰어요. 어머니. 이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찰에서 연락 갈 거야. 유미는 입을 다물었어요. 들어가. 유미는 서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유미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투명 파일을 꺼냈어요. 서류 6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영수증, 은행 사본, 관리사무소 사본, CCTV 출력물,
본인 확인 강화 영수증, 경찰서 접수증, 파일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봉투를 꺼냈어요. 파일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었어요. 증거 서류 4월 8일. 봉투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고 열쇠로 잠갔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어요. 연필을 들었습니다. 맨 아래 줄에 적었어요. 4월 15일. 종료. 그 아래 선을 그었습니다. 노트를 덮었어요.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세입자 김영수가 문을 두드렸어요. 이정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관리비 영수증 좀 주세요. 잠깐만요. 이정수는 서류함을 열어 영수증을 꺼냈어요. 김영수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는 나갔어요. 이정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부를 펼쳐서 항목을 정리했어요. 5층 복도등 교체 완료. 3층 수도 점검 예정. 관리비 미납자 독촉. 연필로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이정수는 관리실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5층까지 갔어요. 복도등을 확인했습니다. 불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전구를 교체했습니다. 스위치를 눌렀어요. 불이 들어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였어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릇을 씻고 식탁을 닦았어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수는 6시 30분에 일어났어요. 세면을 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노트를 펼치려다 멈췄어요. 서랍이 잠겨 있었습니다. 노트를 꺼내지 않았어요.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새 장부를 펼쳤어요. 오늘 할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3층 수도 점검, 관리비 독촉 전화, 세입자 계약서 정리, 연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세입자 최민호가 복도를 지나갔어요. 인사를 했습니다. 이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15분. 장부를 덮고 일어났어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도 계량기를 확인했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노트에 적으려다 멈췄어요. 노트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와서 관리실로 돌아왔어요. 장부에 적었습니다. 3층 수도 계량기 점검 완료.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책상 위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정수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관리실입니다. 할머니, 저 4층 박민지예요. 복도 청소 언제 하시나요? 오늘 오후에 할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정수는 장부에 항목을 추가했어요. 오후 복도 청소. 연필을 놓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가지가 흔들렸어요. 이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리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계단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층, 2층, 3층. 복도를 걸으면서 벽을 확인했어요. 금간 곳이 없었습니다. 4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어요. 맑았습니다. 이정수는 창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관리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장부를 다시 펼쳤어요. 오늘 할 일 항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체크 표시를 했어요. 장부를 덮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8시.
이정수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은요,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지켜야 할 건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증명했고, 기다렸고, 선택했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참고만 살아오셨나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길,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오길, 저는 오늘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요, 그저 한번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 조용히 건네주셔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혼자가 아니니까요.